태조실록 1권 총서 90번째 기사. 태조를 동북면 삭방 강릉도 도통사로 삼고 안사공신에 봉하다. 창왕이 태조를 동북면 삭방 강릉도 도통사로 삼고 충근 양젤 선위 동덕 안사공신에 칭호를 내렸다. 태조실록 1권 총서 91번째 기사. 태조가 병으로 사직했으나 윤허하지 않다. 태조가 병으로 사직을 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태조실록 1권 총서 92번째 기사. 태조의 공적을 티하는 창왕의 교지. 창왕이 교지를 내리니 그 대략은 이러하였다. 수 문하시 중 이성계는 문무의 계략과 장상의 재간으로서 들어와서는 삼공에 참여하고 나가서는 많은 군사를 거느려서 기해년에 용병한 이후로 30년 동안 크고 작은 몇 번의 싸움에 이르는 곳마다 반드시 이기었다. 그 전쟁이 큰 것은 신축년에 관적이 서울을 침범하여 국가가 파천하니 경이 대상을 도와 능히 흉악한 무리를 죽이고 서울을 수복시켰으며 호인 나하추가 우리의 동북 변방을 침범하니 여러 장수들이 패하여 달아났다. 적군은 이긴 기세를 이용하여 문덕 고주의 경계에 이르니 경이 갑옷을 거두어서 밤낮으로 행군하여 국경 밖으로 쫓아내었다. 계묘년에는 서울 덕흥군이 군사를 일으켜 서쪽 병방에 들어오니 경이 날랜 기병을 거느리고 가서 그 날랜 기세를 꺾었으며 정사년에는 외놈이 해주에 침공하니 여러 재상들이 패하여 도망했는데도 경이 홀로 몸소 사졸들의 앞장서서 이를 쳐서 거의 없앴으며 경신년에는 외놈이 진포에서 육지에 내려 양광, 경사, 전라의 경계를 마음대로 다니면서 군읍을 분탕하고 남자와 여자를 죽이고 노략질하여 삼도가 소연하였는데 원수가 배언, 박수경 등이 패하여 죽었다. 경은 죽기를 각오하고 삶을 돌보지 않는 계책을 내어 그 휴하를 거느리고 인월역에서 최후까지 싸워 적군을 남김없이 포획하였으니 백성들이 힘입어 편안하게 되었다. 그 행군할 적엔 행동은 기율을 준수하여 작은 물건에도 범하지 아니하며 백성이 그 위험을 두려워하고 그 덕을 사모하였으니 비록 옛날의 명장일지라도 어찌 나을 수 있었겠는가. 경의 위대한 공로가 사람들의 이목에 이같이 빛나는데도 스스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겸허히 물러나니 나라 사람들이 더욱 깊이 의지하였다. 삼공은 고려 때의 태위 사도 사공을 말하고 관적은 홍건적을 얘기하며 대상은 최영을 말하고 덕흥군은 충숙왕의 아우로서 원나라에 있던 사람이다. 태조실록 1권 총서 93번째 기사. 창왕이 태조에게 경외의 군사를 총관하도록 하다. 8월 창왕이 태조로서 중앙과 지방의 모든 군사를 통솔하게 되었다. 태조실록 1권 총서 94번째 기사. 태조가 판상서사사를 겸임하다. 10월 태조로서 판상서사사를 겸무하게 되었다. 태조실록 1권 총서 95번째 기사. 이색이 정조를 할애하고 명과 수교하기 위해 경사에 가면서 태조의 변란을 방지하려고 아들인 태종을 서장관으로 데리고 가다. 공민왕이 세상을 떠난 후로부터 천자가 매양 집정 대신을 부를 때마다 모두 두려워하여 감히 가지 못하였다. 문화시 중 이색이 창왕에게 친히 조회하도록 하고 또 왕관으로 국사를 감독하려고 하여 들어가 조회하기를 자청하니 창왕이 이색과 첨서밀직 이숭인을 보내어 경사에 가서 정조를 할애하고 또 왕관으로 국사 감독하기를 청하였다. 태조가 이색을 칭찬하면서 말하기를
이 노인은 의기가 있다 하였다. 이색은 태조의 위엄과 덕망이 날로 성하여 조정과 민간에서 마음이 그에게 돌아감으로써 자기가 돌아오기 전에 병고가 있을까 두려워하여 태조의 아들 하나를 같이 가기를 청하니 태조가 전하로서 서정관으로 삼았다. 들어가 조회할 적엔 관인 한 사람을 여관에서 만났는데 그 관인이 이색에게 말하기를 너희 나라 최영은 정병 10만 명을 거느렸지만 이성계가 그를 잡은 것이 파리를 잡는 것처럼 쉬웠다. 너희 나라 백성들은 이성계의 한없는 덕을 무엇으로 갚겠는가 하였다. 경사에 이르니 천자가 평소부터 이색의 명망을 듣고 있었으므로 조용히 말하기를 그대가 원나라의 벼슬하여 한림이 되었으니 응당 중국말을 알 것이다 하니 이색이 갑자기 중국말로서 대답하기를 왕이 친히 조회하기를 청합니다 하며 천자가 이해하지 못하여 말하기를 무슨 말을 하였느냐 하므로 예로부터 관원이 전하여 이 말을 아뢰었다. 이색이 오랫동안 중국에 들어와 조회하지 않았으므로 말이 잘못 어려워 통하지 아니하니 천자는 웃으면서 말하기를 그대의 중국말 하는 것은 꼭 나아추와 같다 하였다. 돌아오다가 발해에 이르러 두 객선과 동행했는데 반양산에 이르러 회오리 바람이 크게 일어나서 두 객선은 모두 침몰하였다. 전하가 탄 배도 또한 거의 구원되지 못할 것 같았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두려워하여 넘어졌으나 전하는 신색이 태연자약하여 마침내 보존되어 돌아왔다. 이색이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지금 이 황제는 마음에 주장이 없는 임금이다. 내 생각에 황제가 반드시 이 일을 물을 것이라 여겼으니 황제는 묻지 아니하고 황제의 묻는 것은 모두 내가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하니 당시의 논의로 기롱하기를 대성인의 도량을 속류가 평론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왕가는 중국에서 임명한 관원을 말하고 전하는 태종을 말한다. 태조실록 1권 총서 96번째 기사 사전을 혁파하다. 공양왕 원년 1389년 기사년에 이때 토지제도가 크게 허물어져 전병하는 집안에서는 남의 전지를 빼앗아 산과 들을 둘러싸고 있으니 고통이 날로 심하여 백성들이 서로 원망하였다. 태조가 대사원 조준과 더불어 의논하여 사전을 혁파하여 전병을 막고 백성의 생업을 후하게 하니 조정과 민간에서 크게 기뻐하고 민심이 더욱 따르게 되었다. 태조실록 1권 총서 97번째 기사 영흥군 왕환에 대한 무망죄로 도망한 이숭인을 용서하여 직무를 보게 하다. 처음에 종실 영흥군 환이 외적에게 사로잡혀 갔다가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돌아오니 나라 사람들이 잘못 그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숭인이 환의 진위를 변명하다가 무망에 좌제되어 도망하니 옥졸이 그 아들 이차학을 두 손으로 뒤로 합쳐 묶고는 그 아버지를 찾아내라고 등을 매질하여 피를 흘리게 하였다. 이현을 지나다가 마침 태조를 만나게 되매 옥졸이 차약을 길가 집에 숨기며 차약이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영공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였다. 태조가 놀라서 불러 이를 묻고는 옥졸에게 이르기를 어찌 아들에게 책임지어 아버지를 찾게 할 수 있는가 하면서 곧 명령하여 그를 석방하게 하고 또 종자를 한 사람을 시켜 차악의 집에 돌려보내게 하였다. 이에 시중 이 임과 함께 임금에게 아뢰기를 왕위에 오른 초기에 마땅히 너그럽고 어진 정사를 베풀어야 될 것이오니 원컨대 숭인 등을 용서하십시오. 또 숭인이 서연에 시강하여 오랫동안 임금을 가르쳤으니 원컨대 직무를 보게 하소서 하였다. 이에 숭인이 나오게 되었다. 태조실록 1권 총서 98번째 기사 창왕이 태조에게 칼을 차고 신을 신은 채 궁전에 올라오도록 대우하다. 창왕이 태조에게 명하여
칼을 차고 신을 신고 궁전에 올라오도록 하고 찬배를 하면서 이름을 말하지 않게 하고 은 50냥 채단 10필 말 한 필을 내리고 교지를 내려 권장하여 유시하였다. 찬배는 신하가 조연할 적에 예식을 돕는 사람이 행례의 절차를 말하는 것. 태조실록 1권 총서 99번째 기사. 태조를 제거할 모의를 꾀하다가 곽충보의 밀고로 발각된 김조를 처형하다. 11월 김조가 몰래 우왕을 황려부에서 아련하니 우왕이 울면서 말하기를 내가 평소부터 과충보와 사이가 좋으니 그대가 가서 계획을 세워 이성계를 제거한다면 나의 뜻은 성취될 수 있다 하였다. 김저가 와서 충보에게 알리니 충보는 그 짓으로 응낙하고는 달려와서 태조에게 알렸다. 김저와 정덕후를 체포하려 하니 덕후가 김저와 같이 모의하고 밤에 태조의 저택으로 잠입하다가 문객에게 잡히게 되자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다. 김저를 순군옥에 가두니 공사가 변안열 등에게 관련되었다. 대간이 안열을 못 빼기를 청하니 태조가 극력원하였으나 창왕은 듣지 아니하였다. 순군옥은 고려 때 포도와 금난을 맡아보던 순군 만호부의 감옥을 말하며 공사란 죄인의 범죄 사실을 진술하는 말을 말한다. 태조실록 1권 총서 100번째 기사. 우왕과 창왕을 폐위하고 공량왕을 세우다. 처음에 청친조사 윤성순 등이 경사로부터 돌아왔는데 예부에서 황제의 조칙을 받들어 도평의사사에 자문을 보내니 이성으로서 왕씨의 후사로 삼았음을 책망하고 친조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때에 이르러 태조는 판삼사사 심덕부 찬성사 지용기 정몽주 정당문학 설장수 평리 성성린 지문화부사 조준 판자덕부사 박위 밀직부사 정도전 등과 함께 흥국사에 모여 병의를 크게 부려놓고 의논하기를 우와 창은 본디 왕씨가 아니므로 봉사하게 할 수는 없는데 또 천자의 명령까지 있으니 마땅히 거짓 임금을 폐하고 참 임금을 새로 세워야 될 것이다. 정창군 요는 신왕의 7대 손자로서 족속이 가장 가까우니 마땅히 세워야 될 것이다 하고는 공민왕의 정비궁에 나아가서 정비의 말씀을 받들어 우왕은 강릉에 옮겨두고 창왕은 강화에 내쫓아 폐하여 서인으로 삼고 요를 맞아서 왕으로 세우니 이분이 공양왕이다. 도평의사사는 고려 때의 관청이고 1279년 충렬한 5년에 초기의 도평마사를 개칭한 것으로서 국가에 중대한 일이 있으면 이곳에 소속된 관원 중 3품간 이상이 한자리에 모여 의논해서 처리하였다. 신왕은 신종을 얘기한다. 태조실록 1권 총서 101번째 기사. 태조가 임강의 화장산에서 사슴을 사냥하다. 태조가 임강의 화장산에 사냥하여 사슴을 쫓아 절벽에 이르니 높이가 수십 척이고 치세가 가파라서 사람이 능히 내려갈 수가 없었다. 사슴이 미끄러져 내려가므로 태조가 말을 채찍질하여 또한 미끄러운 곳을 헤치고 내려가니 밑에 이른 말이 무릎을 꿇고 일어나지 못하였으나 태조는 즉시 사슴을 쏘아 죽였다. 태조실록 1권 총서 102번째 기사. 황소들의 싸움을 아무도 말리지 못했으나 태조가 소를 두 손으로 잡고 말리다. 태조가 함주에 있을 때 큰 소가 서로 싸우는데 여러 사람들이 이를 말렸으나 되지 않으므로 혹은 옷을 벗고 혹은 불을 태워서 소에게 던졌으나 그래도 저지되지 않는지라 태조가 두 손으로 나누어 잡으니 소가 능히 싸우지 못하였다. 태조실록 1권 총서
103번째 기사. 태조가 안변의 학포교에서 죽을 말을 구하다. 태조가 통천의 총석정에 가서 구경하고 안변의 학포교에 이르러 마침 잠을 자다가 말이 넘어져서 땅에 떨어졌는데 태조가 즉시 말에서 내려서서 두 손으로 말의 귀와 갈기를 잡으니 말이 공중에 매달려 있으나 마침내 놓지 아니하고 사람을 시켜 자기의 찼던 칼을 빼어 말 안장을 끊어버린 후에 이를 놓아주니 말이 물속에 침몰하다가 다시 떠서 헤엄쳐 나왔다. 태조실록 1권 총서 104번째 기사. 태조를 수시중 심덕부를 시중으로 삼다. 공양왕이 태조를 시중으로 삼으니 태조가 사양하므로 이에 태조를 수시중으로 삼고 심덕부를 시중으로 삼았다. 태조실록 1권 총서 105번째 기사. 12월 사제부령 윤회종이 소를 올려 우왕과 창왕을 목배기를 청하므로 공양왕이 여러 제상들에게 일일이 물으니 모두 잠잠히 있었다. 태조가 홀로 말하기를 이 일은 쉽사리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미 강릉에 안치한 일로서 조정의 아래였으니 중간에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또 신등이 있는데 우가 비록 난을 일으키고자 하나 무엇이 걱정되겠습니까 하였다. 공양왕이 말하기를 우가 죄 없는 사람을 많이 죽였으니 제 자신이 내 죽음이 미친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마침내 이를 못 배웠다. 조정은 중국을 말한다. 태조실록 1권 총서 106번째 기사. 태조 이성계의 공적을 기리는 공양왕의 교지. 공양왕이 교지를 내렸는데 그 대략은 이러하였다. 공민왕이 불행히도 아들이 없어서 세상을 떠나자 이이님이 정권을 마음대로 하고자 하여 거짓으로 신으로서 왕시라 일컬어 임금으로 삼았는데 우가 완흉하고 광패하여 장차 요양을 침범하고자 하므로 시중 이성계 등이 사직의 큰 계책으로서 군사들을 달려 회군하고 의논하여 왕씨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 조민수가 이님의 당임으로써 여러 사람들의 의논을 저지시키고 우의 아들 창을 세웠으나 왕씨의 제사가 끊어진 지가 16년이나 되었다. 이성계가 충의를 분발하여 이에 심덕부 정몽주 등과 함께 계책을 결정하여 위로는 천자의 밝은 명령을 받들고 종친의 기로 문무의 신료와 함께 모의하여 공민왕의 정비의 명령을 받들어 우창 부자를 패하고 내가 왕씨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임으로써 조종의 왕통을 계승하게 하니 내가 덕이 적은 사람이므로 책임을 감내하지 못한다. 이승계는 명분을 바로잡고 다시 나라를 일으켜 왕씨를 재건했으니 그 공은 실로 태조의 개국공신의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황하가 띠와 같이 좁아지고 태산이 숫돌과 같이 적게 되도록 공을 잊기 어려우니 벽상에 얼굴을 그리고 부모와 처에게 작을 봉하고 자손은 음직을 주고 유사는 10대까지 이르게 미치게 하라 하였다. 요양은 요동을 말하고 태조는 고려 태조를 말한다. 태조실록 1권 총서 107번째 기사. 아홉공신의 노권을 내리고 태조 이승계를 개국공신 배현령의 예로 중흥공신에 책록하다. 공양왕이 효사관에 고하고 아홉공신에게 노권을 내렸는데 태조로서 분충 정랑 광복 심리 좌명 공신으로 삼고 작은 화령군 개구 중이백 식음은 1000호 식실봉은 은 300호 전 200결 노비 29를 내렸다. 그 노권은 개국공신 배현경의 예에 의거하여 중흥공신이라 일컬고 부모와 처는 작을 봉하고 자손은 음직을 주고 직계아들은 3등의
띄어 올려 임간하고 직계 아들이 없으면 생질과 여서에게 2등을 띄어 올려 임간하고 자손의 정한에는 모두 중흥 공신의 아무의 몇 대 손자라 이끌고 유사는 영구한 세대에까지 미치게 하고 구사는 7명, 진배 8형은 10명을 주고 처음 입살함을 허가하였다. 효사관이란 고려 역대 왕의 제사를 모시는 제각이고 녹건은 공신의 이름을 기록한 문서이며 식읍은 국가에서 특히 공신에게 내려서 거두어 들이는 조세를 받아 쓰게 하는 고을이고 식실봉은 그 조세의 전부를 수봉한 집의 수입으로 하는 것이며 정하는 이조와 병조에서 각기 문관 무관에 그 출신 한 연월의 차례와 벼슬자리의 일이 힘들고 편한 것을 가른 것과 재직하였을 때에 잘하고 못하는 것을 표하는 것과 그 자리에 대하여 재주가 있고 없는 것을 갖추어 기록하여 전주에 참고로 하던 책이다. 구사는 노비를 말한다.